2017년 한 해를 빛낸 올해의 가수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조금이나마 그 인기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제작자 여러분들이 자화자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노래였고 가수가 돼야 되겠다 생각한 시기가 불과 한 8살, 9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철이 막 들으려고 할 때 보니까 제 주위에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혼자 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리고 현재 또 혼자이구나. 태클을 걸지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희 아버님 산소 앞에 가서 만든 노래 그렇게 오래된 녀석이 왜 아직도 그렇게 헤매고 있느냐. 누가 너에게 태클을 그렇게 심하게 걸길래 헤매고 있느냐. 앞으로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이 애비가 아버지가 막아줄 테니 마음껏 한번 날아봐라. 이런 순간에 그 환청을 제가 음원 사이트 1위를 달리고 있고 저작권 협회 모니터링 1위, 검색 순위 1위, 노래박 선곡 1위, 뭐 그밖에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운명 같은 노래를 만나게 됩니다. 너 이 곡을 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형님 그럼 제가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 가슴 떨린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동역에서를 제가 보면서 느끼면서 히트를 같이 해왔잖아요. 네네. 사실 3개월 만에 전국 고속도로에서 진짜 태풍이 불었다 그래도 관이 아니죠. 맞아요. 엄청 났었어요. 근데 이제 노래로만 보면 그 님의 등불하고 또 태클을 걸지 마와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이제 진성 씨가 불렀던 어떤 컨셉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그러니까 내가 추구했던 노래랑은 좀 아닌 건데 그래도 그걸 어떻게 잘 받아들이시고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걸 진짜 날카롭게,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시냐. 사실은 저도 이건 내 컨셉이 아닌데 사실 이런 생각을 약간 했었어요. 뭔가 좀 한이 있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노래는 그것과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좀 이제 깊이도 있고 뭔가 좀 그 진짜 내가 표현하는 그 자체가 좀 깊이 있는 그런 표현의 노래들을 주로 불렀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어떤 서정적인 글귀도 글귀지만은 굉장히 좀 가벼우면서도 좀 샤프한 노래였어요. 그냥 대중들을 위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노래. 그렇죠. 근데 그때 또 느낌이 제가 이런 노래가 대중성이 있는 노래구나. 이런 노래가 진짜 가요인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을 사실 제가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인드도 많이 바뀌었네요. 그 노래 하나 때문에. 마인드가 그때 사실은 조금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제가 모니터링을 부탁을 했을 때 대부분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열이면 9분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를 사실 제가 녹음을 해가지고 제 주위 분들한테 이렇게 모니터링을 시켰을 때 야, 노래가 좋은데 이건 너무 무겁고 중량감이 있어가지고 어렵고. 받아들이기에 좀 부담감이 간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 노래는 완전 반대 방향이었어요. 무조건 좋아. 그래 저도 그 분위기에 그냥 고무돼가지고 그래 이거다 한번 해보자. 근데 아니나 다를까 3개월 만에 이게 참 진짜 그래서 2017년도 작년에도 제가 노래방에서 제일 많이 부른 곡 중에 한 곡이 안동역이었어요. 부동의 1위였습니다 사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노래방에서 주는 또 대상을 받았습니다.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작년에는 제가 대상을 5, 6개 정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 산소에도 가 보셨습니까? 그럼요. 이제 어떤 말씀하셨어요? 전 뭐 독백처럼 아버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가 주신 선물이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안동역에서까지 제가 이렇게 농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3, 4분기를 이렇게 한 번씩 찾아뵀는데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찾아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향에도 자주 가시면 좋죠. 고향 분들도 그렇죠. 많이 좋아도 하시고. 요즘에는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이 많이 계셔가지고 고향에 가면은 괜히 좀 뿌듯한 생각이 들어요. 금이 환영하신 거죠, 뭐.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보릿고개 또 음원도 내시고 또 진한 아가씨 또 그 음원도 내시면서 그 노래들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분위기 좋게 가고 있어요. 직접 작사도 하시고 작곡까지도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전문적인 뭐 지식을 쌓아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해서 뭐 작사 작곡의 실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사실 어떤 이제 노하우가 몸에 좀 이제 배이기 시작한 거죠. 네. 예, 그래서 가사 자체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에 보릿고개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살아왔던 그 과정이었어요. 아야 뛰지 마라 배 꺼질라. 할머니가 하셨던 거 그렇죠. 할머님도 그랬고 네. 저희 어머님 세대도 그랬어요. 아 이놈이 밥 먹여놓으니까 왜 배 꺼지려고 뛴다냐 이런 표현들을 하셨거든요. 네. 경상도도 아마 마찬가지셨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그 가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사의 공감대를 예.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리고 이 예. 노래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예.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때 그 가사 쓸 때 그래 50대 미만 정도 잡수신 분들은 아마 보릿고기를 모르시니까 이걸 뭐 조금 곡을 멀리 하시더라도 내 세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대 이상 되신 어르신들한테 좀 선물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가사를 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좀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그게. 근데 이 보릿고개라는 노래 가사는 어떻게 네. 보면 이 과거에 어려웠던 시절을 노래하는 거니까 네. 좀 분위기가 슬픈 분위기잖아요. 근데 그렇죠. 멜로디는 또 빨라요.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네. 왜냐하면 슬픈 걸로 같이 멜로디도 빠르고 멜로디가 빠르면은 사실 네.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어떤 또 슬픔도 있어야 되고. 근데 두 가지 다 슬픔을 사실 실어버리면은 너무 과하군요. 예, 너무 네. 과하잖아요. 그리고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사는 조금 슬프더라도 멜로디 자체는 좀 즐겁게 가자. 예.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언밸런스 스타일로 이제 노래를 좀 만들었죠. 역설의 힘을 예. 또 이렇게 끌어내신 예. 거네요. 예. 네. 진한 아가씨라는 노래는 혹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히트를 해서 네. 그 우리 전북 지역에서 우리 고향 사람인데 우리 고향의 노래 좀 불러달라 해서 혹시 만든 건 아닌가요? 사실 그런 면도 없잖아요. 약간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진안하고는 제가 이제 거기 홍보대사이다 보니까 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거기 뭐 가면은 사실 산세가 또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진안하면은 또 여러분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아시는 마이산이 멋지죠. 예, 있지 네. 않습니까? 거기 독보적인 가면 산이지 그 않습니까? 마이산 그 이용에 네. 나도 모르게 그 도취가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아름다운 곳을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 더 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이제 마음에서 전라북도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노래를 아주 즐겁게 이제 접하게 된 거죠. 부안에 계신 우리 고향 분들은 예. 부안을 가지고 노래 하나 좀 만들어 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네. 각 지역에 대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근데 그런 노래를 다 할 수는 없어요. 잘못하면 노래들이 가벼워져가지고 사실 그런 게 이제 제가 그 쌓아왔던 어떤 거하고 좀 약간 예, 노선이 달라지니까. 네, 그럴 수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부안하면 사실 뭐 서해안의 중추 그런 그 도시로서 네. 지금 그리고 또 국립공원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 가보면 뭐 정말 그 유명한 우리 채석강도 있고 네. 천년고찰도 내서사도 있고 그래서 네.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약간은 있긴 있는데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네. 제가 분명히 그런 곡 한두 곡을 아마 만들지 않을까. 네. 예. 노래라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내가 만들고 예. 한다고 해서 딱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운명 같은 그 시기와 예.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럼요.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또 활동하시면서 사랑도 예. 많이 받고, 또 이 반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오시기도 하고, 예. 그렇게 이제 아주 멋진 삶을 또 살아가고 계셨는데, 예. 갑작스럽게 투병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 팬들은 가슴이 정말 철렁했어요. 네. 예. 여러분들에게 일단 뭐 제가 참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호사다마라는 얘기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동안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무명 생활로서 아픔의 세월을 살아온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올 수밖에 없었을까. 근데 돌이켜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 시절부터 사실 저는 좀 몸을 이렇게 뒤돌아보지 않고 관리를 못하고 혹사된 그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마음이 공허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먹는 것도 좀 이제 부실했겠죠. 그 20대, 30대 때는 또 어떤 그 외로움과의 또 사투였었어요, 사실 저는. 그래서 저는 다른 거는 다 견딜 수 있어도 외로움만은 사람들이 이겨낼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신을 했어요, 사실 그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술도 많이 먹었고 그 술로 세월을 보낸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서서히 안 좋은 방향으로 갔겠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그것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좋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요. 네. 병명이 혈액암. 예, 림프종 혈액암이었어요. 예. 지금도 사실 이제 제가 불안한데 림프종 혈액암은 사실 치명적인 암이에요.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그리고 재발률이 굉장히 있는 병이고. 지금도 굉장히 조심하고, 그건 뭐 이제 어차피 그 흡연 같은 것은 제가 이제 진즉 젊은 시절에 끊었었고, 술은 제가 좋아해서 많이 마셨는데 술도 이제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하여튼 뭐 재발이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제발 오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몸가짐을 굉장히 어떤 때보다 지금 이렇게 단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공감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 네. 딱 판명을 받았을 때 그 심정. 내가 가수로서의 생이 여기까지인가라는 생각도 혹시나 해보셨는지? 당연히 했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아가지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 사실 저녁이 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잠이 들어버리면 그대로 영원히 잠이 들어버릴까 봐. 예, 그래서 그 공포감에 그래서 다른 환자분들은 다 주무시고 했을 때 저는 새벽에 병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했었습니다. 그 병원을 계단을 오르락거리고 여기저기 참 구석구석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동이 틀 때까지 잠을 못 잤었어요. 예, 그래서 동이 트면은 그때 이제 제가 잠을 좀 이루고. 그러니까 그게 뭐 길지는 않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도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켜보면 좀 섬뜩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일부러 안 알렸어요? 주변 분들한테도 안 알리고. 네, 제가 이제 너무나 참 좋은 결과를 낳았다가 이렇게 또 천길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알리는 게 두려웠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병원에 그 이제 청소도 이렇게 해주시고 용역 거기에 이제 소속돼 있는 이제 어머님들이 팬분들이 알아보셨구나. 예, 그분들이 이제 저를 알아보시고 아침에 퇴근하실 때 꼭 뭐 우유 하나, 뭐 바나나 하나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갖다 주고 퇴근하시고. 그래서 주위 분들한테 그 입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주셔가지고 이제 뭐 방송국이었던 이제 기자분이 아셔가지고 저를 이제 매스컴상으로 이렇게 오르내리게 된 거죠. 가족의 헌신도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늦게 만났지만은 저하고 지금 같이 이제 생활하는 우리 그 와이프가 정말 헌신적으로. 그래서 사람의 귀중함을 제가 몸이 아프다 보니까 새삼스럽게 또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옆에 있어서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 헌신적인 어떤 그의 그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야,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또 느꼈고, 그리고 자기 몸을 뭐 사실 돌보지 않고 24시간 그냥 그 내 옆에서 헌신적으로 돌봤을 때 그게 너무나 저는 참 감명을 받아가지고 제 속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이제 다짐을 했었어요. 그냥 옆에 있었으니까 지내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인간이 한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그 인생일 수도 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사실 그 사람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을 이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서 사는 것도 괜찮은 인생이 아닌가. 뭐 지금도 그 마음이 이제 변함은 없죠. 네. 예. 산모님을 늦게 만나셨죠? 예, 그렇습니다. 50 이후에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젊었을 때는 사실 뭐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혼자 살았던 세월이 이제 길다 보니까 20대, 30대 때 뭐 정상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다 놓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시지 않고 그냥 독신으로 지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다고. 독신으로 지내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어쨌든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여자분들을 이제 못 만났겠죠. 예, 근데 이제 뭐 여자분을 만나가지고 사실 제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의 전체를 발게끔
아기를 뭐 탄생을 시켜가지고 키운다든가 저는 사실 그러기가 싫었었어요. 왜냐면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재반의 여건이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기를 낳아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이제 있었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뭐 결혼 생활을 제가 이제 해본 적도 없고, 물론 뭐 여자분들은 제가 뭐 한두 번 이렇게 이제 사귀어본 경험은 있겠죠. 예, 건강한 육신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은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해본 적은 없고, 이 분을 만나서 제가 이제 사람의 귀중함을 또 더 느꼈죠, 사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의 가치를 네. 또 한 사람을 통해서 느끼셨다니까 너무나 네. 다행스럽고, 네. 예. 또 그와 관련된 그 인생의 노래도 네.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지금 그렇잖아요. 네, 뭐 좋은 노래들 한 또 두세 곡 만들어 놓은 노래가 네. 있어요. 아, 기대가 됩니다. 예. 네. 뭐 이거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 머리가 좀 이제 많이 흰머리가 예, 생겼습니다. 희끗희끗하죠. 예. 예. 그게 이제 뭐, 투병 생활 이후에 예, 나이가 변화된 있기 모습인 때문에 건가요? 예. 나이가 있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뭐 희어질 나이도 됐는데 네네. 이렇게 희지는 않았었어요. 네. 근데 약물 투여 이후에 음. 머리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뭐 반백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 분들은 연예인이니까 염색을 좀 하고 TV에 브라운관에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데 제가 혈액암이다 보니까 사실 이 핏줄에 그 연결돼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예민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예, 네. 좀 이렇게 화공약품 같은 거 사실 이런 거를 네. 좀 쓰기가 그래가지고 아, 그럼 안 하셔야죠. 예, 네. 주위 분들은 뭐 그런 대로 또 보기도 괜찮다 네. 그래가지고 네, 나이도 있고 그래서 당분간은 뭐 진짜 이대로 그냥 좀 지내볼까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시 복귀하신 이후에 예. 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각별해졌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팬분들이 계실까요? 정말 그 참 고마운 분들이 저에게는 한 분 한 분 다 귀하신 분들이죠. 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특히나 제가 몸이 아프다 그러니까 그 산등성에 다니시면서 그 어려운 이 산을 오르내리시면서 무슨 약초 같은 거 귀한 걸 이걸 그 손수해가지고 저에게 또 제 병에 조금 도움이 될까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분들이 참 굉장히 마음이 많았어요. 너무 감사하다. 예. 네. 그래서 진짜 이번에 뭐 아프고 난 다음에 정말 느낀 게 참 많아요. 예,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는 참 그 귀하신 분들이구나 이것도 느꼈고.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사실 약간 그 이기주의 스타일로 이렇게 살아온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네. 나만 생각하고 나만 잘 살면 되겠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인생은 역시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내가 아프고 난 다음에 느꼈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나 봐요. 예, 그런 네.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제 건강도 다시 되찾고 이제 네. 활동도 재개하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도 아주 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네. 예, 올해가 이제 시작됐는데 예. 올해 활동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어떤 활동 계획이 있으실지요? 예, 올해는 제가 사실 콘서트나 이 디너쇼 위주로 사실 여러분을 좀 많이 좀 찾아뵈려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몸이 이렇게 제가 썩 그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바쁘게는 스케줄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과 호흡하면서 노래할 수 있고 인생의 어떤 희노애락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마련해가지고 네. 예,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 콘서트나 이제 디너쇼 같은 것을 좀 올해는 그래서 가까운 그 시간 내로 3월 11일 날 예, 우리 그 김용림 씨와 제가 또 트윈 콘서트가 잡혀 있고 아, 그래요? 예, 5월 달에는 또 우리 또 김연자 씨하고 잡혀 있는 네. 게 있고 하여튼 뭐 10월 달, 12월 달 네. 계속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안 바쁘시게끔 활동하겠다고 하시는데 너무 바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정도는 뭐 네. 이렇게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하루에 뭐 3-4군데씩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항상 피곤함에 진짜 뭐 그 젖어가지고 제가 그 살고 네. 그랬었는데 네네. 이제는 뭐 몸이 일단 받쳐주질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네네. 예. 네. 그 갖고 계신 그 스토리도 많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감대를 열어줄 만한 이야기도 많아서 네. 토크 콘서트 같은 것도 하면 네.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데도 가끔은 이제 네. 그 뭐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가긴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시간도 자주 좀 가지려고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수 진성 씨의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 인간 진성 씨의 이야기를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유, 네. 제가 뭐 너무 그 두서없이 사실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너무 잘 들었고요. 인류 가수를 넘어서 이제는 정말로 인간 가수, 사람을 노래하는 가수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노래를 들려주기를 빌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매새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네가 돼서